안녕하세요. 중국 까발리는 남자 중까남 황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관시 문화입니다. 중국인은 관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관시가 필요하다. 관시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에 관시가 있다. 관시. 도대체 관시가 뭐길래 중요하고 필요하고 강조되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사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첫 번째 사진은 2016년에 방영됐던 중국 드라마 중국식 관계의 오프닝 화면입니다. 볼만합니다. 추천. 두 번째 사진은 중국의 대표 기업 총수들 단체 식사 기념 사진입니다. 징동, 디디다처,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 대표 민간 기업의 총수들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도대체 관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관시란 무엇인가? 관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친구관계, 朋友关系, 가족관계, 家庭关系, 부부관계, 夫妻关系, 형제관계, 兄弟关系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다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중국의 관시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대륙은 잦은 왕조 교체를 겪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문화 대혁명이라는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10%대의 빠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뒤틀어 올라왔지만, 이 가파른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적 불평등, 빈부격차, 아노미 현상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회적 불신풍조가 팽배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연지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인정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은 사람의 정이 아닌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를 뜻하는 관시의 핵심은 사모임입니다. 중국어로는 취연제라고 하죠. 사모임은 일반적인 관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관시로 발전하는 첫 단계이자 핵심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동양, 동창, 동종업계 사람들과 사모임을 자주 갖습니다. 관시를 통해 참여한 사모임이 패매 형태를 띠고 있고, 그 구성원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관시는 진정한 관시를 넘어 가족관계가 됩니다. 상호간의 의미 없는 관시가 아닌 의미 있는 관시, 즉 진정한 관시를 갖추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학연 또는 혈연은 필수입니다. 둘 다 없다면 당신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최소 10년 이상 신뢰 및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돼야 됩니다. 네 번째,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 자기 이익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모임에 초대받고 관시를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비로소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지인들이 만나기 힘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분들과 같이 밥 한번 먹고 술 마시고 사진 찍고, 이런 관계는 관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소속 직장이나 위치나 자리가 만들어준 관시는 내려오면 바로 끝입니다. 그리고 종종 중국 공산당 당원이나 간부를 잘 안다, 공산당에 관시가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사기꾼이나 영양가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 당원은 9,191만 4천명입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인구 15명 중 1명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란 얘기죠. 간부도 간부 나름입니다. 말단 당지부 간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중국을 잘 안다, 중국에 관시가 많다, 중국 통이다 라는 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있다면 중까남을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제 자랑 같은데 관시와 관련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5일 저희 집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한국에서 아주경제신문을 다닐 때입니다. 중국에 있는 지인들이 화재 소식을 접하고 위챗으로 6만 위안,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보내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돈을 받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난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중국인,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는 대학원 선배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통사고로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곧바로 연차를 쓰고 베이징으로 병문안을 가서 이틀간 형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날 광화문역에서부터 집까지 눈물이 끊이지 않아 눈이 퉁퉁 부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눈물을 흘렸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화재가 난 1년 뒤인 2019년 2월 25일 제가 중국 인민망에서 근무할 때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21일간 입원했습니다.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준 그 대학원 선배는 매일 병문을 찾아주셨고요. 저는 그 선배 덕분에 좋은 의료진과 병실 등 혜택을 받으면서 무사히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도와주신 분들, 찾아보신 분들 모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학원 선배를 통해 알게 된 누님이 있는데 중국의 모 P2P 업체 대표셨습니다. 현재는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구명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동문 단체방에서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하루 만에 80만 위안이 모아진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시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 문제입니다. 중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시가 있다면 중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사회적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관시의 중요성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에피소드를 통해 언급한 내용인데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병원 갈 때나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중국 병원 사진입니다. 중국은 의료시설이 부족해 좋은 병원의 경우 진료 한번 받으려면 대기표를 뽑고 기본으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중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의료 관련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공서의 경우 행정 전산화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고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려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드래곤볼 모으기를 해야 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다섯 번째, 관시가 없으면 주류사회 연결이나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관시가 없으면 중국인에게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용하고 중요한 중국의 관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어 실력이 아닌 진심입니다. 언어 실력이 부족해도 진심은 서로를 통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세요. 중국인은 당신의 행동, 태도 하나하나를 계속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나 태도는 삼가거나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죠. 이 부분은 인간관계의 기본인데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누구나 싫겠죠. 또 좋은 관시를 맺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필수입니다. 내 고향, 내 고향의 역사, 문화를 비롯해 날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친구에게 더 정이 가겠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문화적으로 또 기질적인 면에서 동북지역 사람들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give and take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표현해라. 감사하면 감사하다. 죄송하면 죄송하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 어떻게 알아요? 독심술이라도 써야 하나요? 굉장히 피곤하죠, 이런 관계는. 인간적인 매력, 당연히 중요하겠죠. 확실한 무기. 저는 수영을 잘하는 편인데 중국에서 수영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진정한 관시를 만드는 조건 모두 갖추기. 어렵지만 중국에서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갖춰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호 시인이 쓴 준빗물이라는 제목의 시 같이 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빗물이 있다. 좋은 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